지금부터 본격적인 시국선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국민의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앞에 있는 큰 태극기를 향해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닿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이번 실국선언의 지지선언이 있겠습니다. 김효연 전 국방부장을 변호해 주시고 계시며 SNS에는 진격의 변호사로 활발히 활동 중이신 96학번 유승수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법학과 96학번 유승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 와주셨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후배님들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1996년도 대학교 1학년 때는 이 앞이 폭도들로 물들었었습니다. 매일같이 화염병을 던지고 매일같이 저 앞에 있는 명수대 파출소의 유리창이 깨지고 매일같이 민노총과 바로 북한에서 온 반국가 세력들이 학교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반국가 세력, 그들은 학생회에 암약하면서 바로 저 건너편에 허울뿐인 학생조직을 운영하며 대한민국 청년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반국가 세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팔고 청년들의 미래를 짓밟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짓밟아서 오로지 얻으려고 하는 것은 지금의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수악한 욕심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들을 일컬어서 반국가 세력, 바로 대한민국 전복을 꿈꾸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을 즉각 체포하라! 반국가 세력 체포하라! 우리 청년들 그리고 또 대한민국 중앙대학교, 대한민국의 중앙에 있어야 할 중앙대학교가 더 이상은 사상의 중앙을 무너뜨리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사상의 중앙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저들이 꿈꾸는 공산주의 파시즘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상의 중앙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다같이 외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 자, 여러분, 저 건너편에 있는 저 추악한 현실은 바로 우리나라의 위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학 당국은 노조, 민노총, 외부 세력 너나 할 것 없이 빨간 깃발 좌익의 딱지만 붙이면 집회를 허용하고 이 학교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과 교수들의 이야기를 해도 이 시국선언 집회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대학 본부는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 대학 본부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심이 있습니까? 대학 본부는 자신들의 영달만 그저 좌익들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무너져도 눈치만 보는 기겁한 어른들 아닙니까? 자, 이러한 산업을 딛고 우리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분명히 일어섰습니다. 우리 중앙대학교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사상의 중앙이 그동안 8, 90년대 학번들 부끄러운 선배들이 이야기했던 좌측, 좌익, 공산주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상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그 자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더 이상
이 반국가 세력의 책동을 눈으로 보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 개혁은 정당하다. 개혁은 정당하다. 개혁은 정당하다. 개혁은 정당하다. 개혁은 정당하다. 개혁은 정당하다. 중앙대학교 화이팅!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좋은 말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연세대를 시작으로 수많은 대학생들이 일어나고 있죠? 최근에 3.1절 마로니 공원에서 전국 대학생 시국선언이 일어났습니다. 대학생, 고등학생, 심지어 중학생까지 저희 중앙대는 무려 160여 명의 중앙대 교수들이 탄핵 촉구 시국선언을 했는데 소신 있게 탄핵 반대를 외쳐주신 교수님이 계십니다. 경제학과 명예교수님 김승호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의회 중앙인 여러분, 저는 중앙대학교 경영연구대 명예교수 김승호입니다. 저는 지난 31년 동안 경제학부에서 전도사를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은퇴해서 명예교수로 5년까지 했으나 36년 동안 가련과 가위를 많이 했지만 이렇게 애정 끝에 마이크를 잡는 것은 처음입니다. 제 성격상 소극적이기도 하고 나서기를 싫어하고 또한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을 신분을 지키지 않고 나서고 있는 재학생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깨어있음이 주는 가치와 소망에 대해 격려하기 위함이며 지금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닌 위기의 의식 때문이기도 합니다. 절대 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어렵게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성취가 솜두리째 사라질 것 같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은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시 사변에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에 깊이 공감합니다. 거대 여당의 입법 복주와 행정적인 대통령 노력과 부정선거 의혹과 중앙선관위의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 중국 댓글 부대 등으로 인한 내정 간섭과 선거 개입 의혹,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의 많은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주에 한 가지 부정선거 의혹과 중앙선관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을 가진 공화제 국가입니다. 어떠한 권력자도 정치가도 국민 위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거 부정은 국민의 주권을 침탈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입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도 부정선거로 반영했습니다. 그럼 65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이나 국민 개개인의 교육 수준, 시민의식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아진 이 시점에 대한민국 사회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토록 무관심하고 가볍게 여기는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넘어 의문이 일어나며 이 나라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이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부정선거가 있겠느냐며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음모론이라고 또는 일부 관리 소홀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선거 불복종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부정선거 의혹을 자세하게 알게 되면서 이것은 그 어떤 일보다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흔드는 중요한 이슈라는 사실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총장,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 대행과 여당 당수까지 역임한 황교안 전 총리를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들까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데 이를 어떻게 몰지각한 몇몇 유튜버들의 음모라고 일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보다 민주주의 역사가 길고 한국이 선택한 대통령제의 원형을 제공한 미국의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캐나다에서 지난 2019년과 2021년 선거에서 중국과 인도가 선거 개입을 시도했다는 정부 공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사임하고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고 독일과 대만 등에서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개표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대한민국만 부정선거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식으로 대국민 단호화를 통해서 비상계엄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는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내란으로 몰아세우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꺼렸습니다. 야당과 상당수 좌편향 언론들은 아직도 선관위의 부실한 답변과 헌재의 결정만을 앞내세우며 부정선거 의혹을 잠재우려고 총공세를 폈습니다. 결국 헌재 결론에서 대통령과 변호인단 측에서 자세하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깨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비롯한 좌파 세력이나 심지어 우파 내부에서도 아직도 부정선거에 침묵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선거 부정을 파헤치겠다는 결정은 국민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부정선거 의혹에 공감한다는 비중이 43%나 이르는데도 아직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부정선거 진실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 의혹은 단지 10%의 국민만 의혹을 제기해도 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의무가 선관위에 있는 것입니다. 의혹이 있는 한 여든 야든 선거에서 지면 부정선거 탓을 할 것이고 이는 국민 대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여야의 문제나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한마음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만으로 음모론자들에게 부와 매도하는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매도하고 소송으로 협박하고 압력을 가하는 것이 진정 정상인 상태입니까?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 보안 문제는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 보안 사항입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 점검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부정처리 채용 비리가 드러나자 마지 못해서 제한적으로 보안 점검에 응했습니다. 그 결과 F학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31점밖에 못 받았음에도 자기들 자체 조사 결과
배점을 받았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망과 외부망이 분리되어 있던 거짓말로 국민을 키워놓겠습니다. 비밀번호가 1, 2, 3, 4, 5였다는데 요즘 우리 개인도 어느 사이트에 가입하려면 숫자뿐만 아니라 영문자에 특수문자까지 8자에서 12자까지 넣으라고 하는데 아니 가장 보안상 중요한 선관위 서버에 1, 2, 3, 4, 5가 웬 말입니까? 이런 비밀번호 사용하는 한국인이 있습니까? 게다가 이 숫자는 중국에서 민원 해결센터 전화번호로 사용될 정도로 널리 사용되는 번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개입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선관위의 부정체육은 의혹이 아니라 명백하게 드러난 실제적 사실입니다. 선관위 전현직 사무총장 등 고위 간부들이 자녀를 특혜 채용하고 그러자 모든 선관위 직원들이 앞다투어 부정 채용에 가세해서 전체 선관위 직원의 거의 3분의 1 가량이 부정 채용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성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한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선관위는 무슨 말을 합니까? 가족 회사라는 등 도대체 국민 정서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답변으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한길 선생이 선관위 문제점을 제기하자 민주당이 오라고 나섰습니다. 이것이 그가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서게 된 이유입니다. 얼핏하면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국민 국정원 보안검사도 감사원 감사도 못 받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민주당과 선관위는 한 몸처럼 반응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맺겠습니다. 저는 이 시국선언을 통하여 여야를 막론하고 좌우 좌파 우파를 막론하고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염려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마땅히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선거 의문성을 한 점 우려도 없이 명백하게 밝혀내도록 촉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분열되지 않고 치열한 세계 경쟁에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적과 야욕을 포기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하에 있으며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 놓여 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어떻게 해서든지 몰아내려고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정치에 개입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는 소위 말하는 제한 없는 전쟁 초안전을 벌써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절대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이후 전개된 탄핵 재판 등으로 이제 국민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에서 기각되어 업무에 복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부정선거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도록 여야 진보 보수가 모두 힘을 합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한마음으로 진정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후대의 길이 물려줄 수 있는 기초를 다시 쌓는 대한민국 대건국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연설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